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실적 부진에 향후 업황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5% 내외 하락률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고요. LG화학은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배터리 사업은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에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힘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어요. 나의 전략에 맞는, 내 스타일에 맞는 전략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신청해 주시면 돼요. 0231-53-2612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정재민 투님하고 함께 이 주식시장 함께 공부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픈 채팅방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입장 방법 매우 쉽습니다. 저희 그 문자 상담 번호 있죠.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이 5글자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샵 4989로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또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서 혹은 실시간 공개 강의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매일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평선 강의 같은 주식 강의도 올라오고 있고요. 정말 공개 강의 실시간으로 랜덤, 깜짝 강의까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잊지 말고 챙겨주는 센스 꼭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강연회에서 직접 뵙고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11월 2일에 대구로 내려가는데요. 2019년 연말랠리 종목 특급 공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자, 지난번에는 서울에서 열렸고요. 다음 주에는 대구에서 열립니다. 나머지 지역에 계신 분들 섭섭하시죠? 샵 4989번으로 지역명 강연회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냐고요? 저희 11월에는 또 한번 베트남으로도 갑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까지 타고 멀리 떠나는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서울경제TV입니다. 자, 글로벌하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은 어디라도 찾아가서 강연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샵 4989번으로 지역명 강연회까지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인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양시장 방향성 다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잘 올라왔던 HLB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나 KMW가 거의 9%대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G 종목들 괜찮은 걸까 싶기도 한데요. 5G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괜찮은 건가요, 지금? 지금 상황 보면 괜찮지가 않죠. 네, 그렇죠.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게 KMW가 사실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8%대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뭐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어요. 의심할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느샌가부터 지금 KMW의 대차 거래가 상당히 좀 급증을 했었어요. 아마 제 유튜브에도 좀 올려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9월 말경에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상하다고. 근데 대차 거래가 좀 상당히 급증해줬는데 다행히 이제 줄어드는구나. 어제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노키아 주가입니다. 일봉 차트거든요. 노키아 일봉 차트인데 어제 하루만 20%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거의 뭐 2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일단 투심을 훼손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도 이 5G 투자를 내년 4월로 좀 미룰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5G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KMW에 사실 원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KMW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그 자리를 대신 메꿨던 부분들이 서진 시스템과 이노와이어 뭐 이런 기업들이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KMW가 흐름들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다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61선은 깨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거래량이 일단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격에 대한 부분들은 과도해요. 이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게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한 6만 원 정도, 지금 6만 1,000원이 저점으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조정을 생각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6만 원을 깨고 내려가서 5만 원대 중반에서 초반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기준 라인 때문에 61선이었어요. 61선짜리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분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비중이 만약에 과도하게 있다, 예를 들어 30% 이상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를 해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단가를 낮추기가. 그렇다면 일단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틸 거냐, 아니면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을 거냐, 그 부분들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좀 본다라고 하신다면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그리고 비중이 적은 분들이라면 만약에 정말 뭐 121선 라인 때까지 빠진다, 그럼 뭐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꺾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매수를 해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과거에 그냥 대충 보면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다가도 밀려 내려오는 조정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 세우고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흐름들은 아닐 거라는 거,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KMW도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영향이 5G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예요. HLB, 그다음에 신라젠, 헬릭스미스, 뭐 요 대충 요 세 개의 제약바이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점 자리대가 깨지진 않았어요. 전날 저점 자리대가 깨지지 않았는데, 요거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첫 번째 11선도 비슷할 건데 요거 깨지면 일단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 신라젠 또한 마찬가지로 전날 저점 이탈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따라갈래? 아니면 받아먹을래? 그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IT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직장인분들은 따라가는 것보다 받아먹는 구간이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받아먹는 전략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IT 섹터가 조정폭이 좀 깊지가 않아요. 그게 좀 짜증이 나요. 조정을 받을 때 좀 확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딱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송 끝까지 보셔야겠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방송이죠. 강연에 해외에서 하는 전문가 보셨습니까? 경제방송 보셨어요? 없어요. 그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송을 계속적으로 보셔야겠죠. 올라가는 종목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여기 이 프로그램밖에 없을 거예요. 딴 분 경제방송 다 봐봤자 거기서 거기고 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을 거고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자 보내셔야겠죠. 요즘 이제 문자 보내주세요 얘기 안 하니까 많이들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전화도 보내주셔야죠. 전화 02-3153-2611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안 까먹었어요 아직도. 문자는 샵 4989 문자 보내주셔야죠. 근데 전화를 주셔야 대안준이 뭐니 이런 것들을 드리죠. 그죠? 전화 문자 많이 주시고요. 이게 앵커분 얘기해서 제가 대신 얘기한 겁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5G, 특히나 KMW 왜 이렇게 밀리나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노키아 20%대 급락세 보이면서 좀 5G 관련한 투심들이 얼어붙는 영향을 끼쳤고요. 이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KMW 비중이 30% 이상 있다면은 성장성이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셨고, 비중이 적으면은 121선 라인까지 빠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역시나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바이오, HLB나 신라젠 현재 빠지고는 있지만 아직 저점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이 깨지면은 좀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면서 오늘 시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 종목 고민 많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죠?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화 상담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선창산업요. 선창산업이시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80%에, 50%에 8,000원. 아, 50%에 8,000원이시고요. 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오래 갖고 계셨네요. 예, 한 2년. 2년. 50%가 한꺼번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이거 매수가를 낮춘 건가요? 조금 더 갔어요. 네? 만 얼마에서 이만큼 나타났어요. 아. 그때 올라갔는데, 네. 그때 한 몇백 남았는데, 더 올라간다고 나나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해갖고, 이놈 또 내려간 게 또 올라가란갑다 싶어서 나놨고, 그래갖고 이랬다, 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높이 사셨었네요. 그럼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예.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앵커분이 네. 서울 사람이라 예.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 예. 어머니 그래요. 일단은 2년 정도 거래를 네. 보유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50%신데 예. 조금씩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이제 네, 더 네. 사지 마세요, 어머니. 예? 더 사시면 안 된다고요. 예, 저도 안 팝니다. 더 사시면 안 올라갔어. 전번에도 선생님한테 한번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하도 안 올라가서 애가 터져가지고 또 선생님 또 불렀어요. 일단은 그래갖고. 이게 어머니 선창산업이 건자재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합판도 만들고 있고 빌트인 가구나 뭐 이런 쪽에 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도 하고 있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걸 봐야 될 부분들이 실적이 예. 개선되지가 않아요, 지금. 예, 저도 그건 압니다. 실적이 개선되지가 않는데 예. 재무 구조는 일단 나쁜 부분들은 아니에요. 예. 그 어머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은 예.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저예 마음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위에다가 좀 잘 봐주시고 좀 그래주시오. 어찌됐든 잘 보고 있어요, 어머니. 안경 쓰고 이렇게 눈을 예.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예. 자,
어머니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려면 네. 다른 종목 매수를 해서 그 자금을 회복을 하려면 네. 100% 가까이 수익이 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어머니 이 종목에서 손절하고서 다른 종목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머니. 네. 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좀 지루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조금 더 덮어두세요. 주식을 네. 덮어두세요. 그냥 보지 마시고. 네. 주식을 덮어두시고 보지 마시고. 네, 다른 현금 같은 게 있잖아요, 어머니. 네. 현금. 예. 그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사는겨. 빠는 동문이야. 다른 종목을 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종목 사실 거예요? 저야. 어머니 이 방송 프로그램 계속 보세요? 예. 부른 전번에도 선생님하고 주로 통화했다 아닙니까? 통화하고 하도 저도 답답해가지고 이 하다 놀가고 이래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또 전화하는 거래요. 일단은 종목군들 IT 쪽 섹터 괜찮은 종목군들 많아요, 어머니. 네. 여러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네. 괜찮은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뭐 원익 쿼츠나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도 괜찮아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보세요. 예. 아시겠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보유하세요, 어머니. 네. 네, 선생님 선곡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문자입니다. 4329번님이 보내주신 HFR 살펴보겠습니다. 2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오늘 통신 장비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4,000원 최근에 들어갔으면은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눌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을 것 같고 그 전이었다면은 더 오를 거라고 기다리다가 현재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KMW와 마찬가지로 일단 성장성 자체는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성장성 자체는 살아있는데 2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저희도 이 종목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저희 단가는 아마 맥스로 비싸도 한 15,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이하권역으로 샀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KMW, 노키아 부분들 때문에 5G 장비 쪽이 좀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HFR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 라인대를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 이탈된단 말이에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24,000원입니다. 10%. 나는 기다렸다가 만약에 빠진다면 2만 원 정도 때까지, 2만 원 이하 정도까지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대까지.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그걸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 10% 비중이라면 저는 2만 원 이하에서 한 18,000원 자리대까지는 매수해도 좋다고 봐요. 매수해도. 그리고 빠지게 되면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옛날로. 2003년도, 2004년도 이때 쪽에 2013년도, 14년도죠. 그 정도 됐을까요? 12년도? 휴대폰 쪽에 있어서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쫙 커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터치 패널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시세가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판매 대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업황이 이제 꼭지를 치고서 둔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밀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5G 같은 경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국내에 계속 해야 될 거고,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타이틀, 최초라는 타이틀을 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안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키아 주가가 빠졌는데 이거는
성장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의 이슈 때문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쪽에 있어서 내년도로 또 미룬다라는 거는 지연이 된 것이지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그래 이왕 빠지는 거 겁나게 빠져라. 빠지면 더 사줄게. 그 마인드로 기다리는 게 전 더 좋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로 들어갔다면 손절했어야죠. 단기로 있다라면 손절했어야죠. 중장기로 봤다라면 지금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단기는 일단 121선 깨면 리스크 관리, 중장기는 2만 원 만약에 이하권으로 밀려온다, 18,000원까지 분할 매수.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익은 충분히 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투자냐, 트레이딩이냐, 그걸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기 전략, 단기 전략, 그리고 추가 매수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문자를 주시면요, 저희가 좀 단편적으로밖에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대형주를 좋아하는지 소형주를 좋아하는지 혹은 장기로 끌고 갈 것인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맞춤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전화 상담이거든요. 더불어서 대안 종목까지 얻어가실 수 있는 건 전화 상담이니까요. 혹시나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보다는 전화 상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6299번님이 신청해 주신 대형 포장 살펴볼게요. 1,135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뭐 최근에 들어가셨겠죠. 오늘은 이렇다 할 움직임 없는 대형 포장입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대형 포장도 지금 조금 보게 되면 아마 그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지금 인맥주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그다지 뭐 좋은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대형 포장이 거의 일단은 골판지 쪽 만들고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그냥저냥이에요. 근데 골판 접종은 고밸류를 쳐주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슈적인 흐름들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다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매수가가 1,135원이에요. 둘 중에 이거 어저께 사셨을 것 같아요. 어제. 제 느낌엔 이거 어제 사셨습니다. 왜?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루머가.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1,050원 깨면 손절입니다. 1,050원 깨면 손절이고 오늘 단기로 보셨을 거예요. 61선 다시 올라간다 매수가 위로 그럼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가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역시나 문자입니다. 6852번님이 보내주신 심팩 살펴보겠습니다. 2,83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현재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세요. 그런데 9월 24일까지 잘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무섭게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언제쯤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지금 보게 되면 2,800원대 참 잘 사셨어요. 참 잘 사셨는데 요 상승을 활용해서 좀 매도를 좀 못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냥 21선 정도가 깨지거나 아니면 11선 자리 때 깨졌을 때는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으세요. 절반 정도 좀 챙겨 놓으세요. 근데 다행히 10%인데 이 기업을 실적도 좀 괜찮아요. 실적도 좀 괜찮고 재무 구조도 참 괜찮죠. 주당 사상가치 7,000원까지고 작년에 배당 2.4% 정도 나왔었네요. 보니까 배당 수익률.
일단 철강 쪽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업 기계라든가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도만큼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저는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업재 쪽 섹터를 그다지 좋게 안 봐요. 좋게 안 보고 있어서 지금 좀 수익 중이신데 저는 61선 자리대를 좀 기준으로 놓고 3,100원? 그냥 3,100원 깨지면 전량 차익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400원 위에서는 챙기면서 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투자 마인드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살 수 있는 종목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성장을 할 수 있고 개화되는 그런 쪽 섹터, IT라든가 뭐 요즘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인공지능이며 뭐며 자율주행이며 이게 전부 4차 산업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찾으셔갖고 투자 마인드로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3,100원 깨지면 다 정차익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반등 3,400원 이상에서도 반등을 노려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100원 깨지면 전량 매도, 반등 시에 3,400원 이상 권역 가더라도 그때는 이제 수익 보시면서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로보로보요. 로보로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54,200원에 비중은 10%예요. 54,200원 아니고 5,420원이시죠? 아니, 5,420원. 네, 비중 10%시고요. 예. 한 달 전쯤 들어가셨을까요?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쯤 들어가셨고 어떤 점 제일 궁금하세요? 요새 계속 빠지는데 네. 그 이유를 몰라갖고요. 그 이유를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많이 빠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뭘 확인하냐면 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를 확인하시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실적이 나오느냐를 보세요, 어머니. 그럼 되거든요. 예. 로보로보는 주가가 1,800원부터 시작해서 7,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올랐어요. 올랐죠? 예. 올랐는데 어머님이 한 달 전 정도에 5,4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럼 어머님이 이거 이 정도 가격이면 올라가겠구나라는 판단 때문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예. 항상 고선에서 또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항상 그 선에서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매수를 하셨는데 예. 깨지게 되면 매도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머니 그것도 안 하셨어. 예. 단기로 보신 거잖아요. 그죠? 예. 단기로 봤는데 어머니 대응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테마성의 흐름이야. 로봇 테마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시세 흐름들이 나왔고 저점을 깨게 되면 대응을 어머님이 하셨어야 돼요. 하다못해 121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5,000원을 깼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10%예요. 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반등 나와서 한 5,200원대 위로 올라가면 그냥 매도하세요, 어머니. 왜냐면 이거 고평가돼 있어요, 어머니. 주당 자산 가치가 2,000원도 안 돼요. 주당 자산 가치가. 예.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실적도 잘 안 나와요. 재무구조는 괜찮아. 부채는 없어요. 근데 주당 자산 가치보다 원체 비싸요. 3배 이상. 그래 이미 프리미엄 받았어요. 많이 빠지면 이거 다시 4,000원 깨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반등하면요?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고 4,500원 깨도 정리하시고. 예. 아시겠죠, 어머니? 예, 4,500원 깨도 정리하고 반등 나와도 정리하고요. 한 5,000원, 한 5,200원, 5,300원 요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그냥 정리하시고 어머님이 관심 있게 보실 건 IT예요, 여전히.
예, 예. 어머니. 저도 IT 종목은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때 잠깐 들어갔는데 물려버렸어요. IT 쪽으로 좀 보세요, 어머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소금 투자하시고요. 네, 예, 오늘 전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덕산 테코피아 19,15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 일단 OLED 소재 쪽도 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거래처로 잡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좀 수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전략은? 그렇죠.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나 일단 좀 밀려 내려왔어요. 어제 저가를 또 깨고 내려간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일단 단기 추세는 깨졌어요. 그러면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19,15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 때. 일단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사실. 그러면 대응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18,000원을 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보세요. 18,000원 자리대를. 그 자리대 깨지면 좀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2만 원 위로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번 덜어냈다가 다시 돌리는 걸 보고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점 18,000원 잡아드렸고요. 반등 시에는 2만 원 위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경동나비에는 45,800원의 그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네, 요게 그 미세먼지하고 또 관련이 있고 또 중국에서 어떤 그 석탄을 이제 그 뭐 석탄 연료나 뭐 이런 거를 안 하고 이제 청정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런 그 네네. 대책을 뭐 한다고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네, 이게 어떻게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서 한 4월 초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그 네. 이후로 쭉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실적도 지금 어떻게 될지 뭐 그런 부분이 상승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님 굉장히 주식 오랫동안 하시고 분명한 근거를 갖고 매수를 하셨네요. 그럼 그 부분 정확하게 멘토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45,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혹시 올해 초나 작년에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최근에 매수했어요. 한 지난주쯤. 며칠 안 되셨어요? 예, 예.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이나 이때쯤 매수하셨겠구나. 네네. 이때 뭐 미세먼지 뭐 그런 얘기 좀 나왔었었는데 네네.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중국 쪽에서 보일러, 이 경동나비엠 보일러 호응이 좋아요. 호응이 좋아서 네. 수출도 좀 잘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네. 네, 실적은 괜찮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올해도 20% 이상 성장을 하고 네. 내년도도 아마 20% 이상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러면 이제 경동나비엠 보일러가 사실 봄, 여름에 많이 나갈까요? 아니, 여름에 많이 나갈까요? 겨울에 많이 나갈까요? 겨울에 많이 나가겠죠. 그죠? 겨울에 많이 나가죠? 네네. 그리고 이게 주가를 그냥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보자고요. 네. 눈대중으로 보게 되면 연초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연초 이렇게 올라가고 연말에 올라가고 연초에 올라가고 연초에 올라갔죠? 네네. 그럼 추울 때 그때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네요. 네.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땐 아버님 매수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판단했을 땐 잘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무겁죠? 경동나비엔이. 네네. 좀 무거운 게 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거운 게 흠이기 때문에 우선 더 가져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54,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버님 그 비중을 한 번에 40%를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등락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팍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2251번님이 보내주신 하나케미칼 22,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똑같네요. 4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하나케미칼 현재 오늘 여전히 움직임 없는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비중이 좀 많으신데요. 어떻게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이거 아마 그 문자 이게 전화 통화로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다려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점 자리대를 깨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설사 일시적으로 깬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깬다 하더라도 이런 것처럼 회복은 이렇게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케미칼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화학 쪽 섹터, 화학업종 자체를 저는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산업재 섹터를 저는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원체 싸다라는 거? 그거 이외에는 별거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업종 순환매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18,000원대 위에 19,000원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뭐 조금 줄여서 교체를 하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AB 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아, 15,500원에 20%인데요. 네, 네, 그거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빠지고 있어서 예. 앞으로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나 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계신데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수익도 뭘 어떻게 좀 왕창 나셨고. 예, 더 가져가도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버님 오늘 KMW 주가 빠지는 거 보이시죠? 아, 안 보시는구나. 화면은 보이시죠? 예. KMW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럼 HLB 생명과학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예. 아버님이 지금 15,500원에 매수를 해서 100% 이상 수익이 나고 계세요. 예.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원금을 빼세요. 원금. 아버님이 투자하신 금액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럼 1,000만 원만큼만 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나머지만 더 끌고 가보시거나 아니면 추세가 꺾일 때 그냥 다 팔고 나오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저는 여기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HLB 뭐 외국계 기업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 걸로 저는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쇼커버링 얘기도 있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있어서 저는 챙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어요. 아, 그러면은 네. 지금이라도 내놔야 되나요? 그러면은?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시니까 예. 뭐 일단 더 기준은 5일선이에요. 지금 5일선. 이 5일선 지지하고 있거든요. 예. 요거 깨면 일단 단기는 무조건 매도예요. 35,000원이네요. 지금 자리대가. 그 자리대 깨지면 무조건 매도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 아버님 생각 못 하셨죠? 못했죠. 그러면 땡큐 하고 챙기는 거예요. 위에서 못 판 걸 아쉬워하지 마세요. 먼저 번에 네.
그보다 한 2, 3개월 전에 제가 전문가님한테 그 상담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15,500원 주고 샀다 보니까 전문가님이 그 10,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 7,600원까지 갔다가 네. 이제 지금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또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아유, 아버님 챙겨요, 좀. 예. 원금만 빼세요, 원금만. 예.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소금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상담 하나 더 진행을 해볼게요. 문자입니다. 5270번님이 신청해 주신 솔리드 5,900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통신장비 많이 밀리면서 계속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솔리드도 5% 하락세. 어떤 전략 세워나가야 될까요, 멘토님? 똑같아요. 5,900원. 솔리드라는 그 그룹이 있던 거 아세요? 네. 알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죠? 네. 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어려갖고 잘 모르는데 그런 그룹이 있었대요. 그죠? 대충 동생이시잖아요. 대충 여러분들 이윤선 앵커의 나이를 아시겠죠? 제 누나예요. 자, 어찌됐든 5,900원에 네.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20%예요. 2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최악의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박스죠. 이렇게 5,000원 언저리 6,700원, 800원 일단 박스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이 박스의 중심 라인대는 일단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느냐? 그것도 일단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럼 버텨야죠. 버텨서 하단 자리대에서 더 사셔야죠. 여기. 이유는 하나예요. 꺾이는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제 노키아 주가의 부진 그리고 중국의 투자 지연 이런 것 때문에 KMW가 빠졌고 KMW는 단기에 너무 크게 올랐어요. 근데 걔가 빠지니까 후발주들도 그냥 눈치 보기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솔리드도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근데 빠져요. 이유 없이. 물론 이유가 있죠. 일시적인 이슈. 그럼 빠지면 사야죠. 빠지면. 지금 그냥 보유예요. 보유하셨다가 만약에 진짜 얘가 대책 없이 이렇게 빠지면 더 사세요. 더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박스권역이지만 장기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이 고점 이상도 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장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노키아의 급락과 중국 5G 상용화 연기 소식에 좀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성은 아직 유효하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가져가도 좋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려고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다음 주에 연락 주시면 또 연결하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정전 멘토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참 이게 부담스러운데. 지금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IT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어요. 뭐 답 나오잖아요. 오늘 장비, 소재, 부품, 필승 코리아 펀드, 문재인 대통령 펀드 수익률도 좋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고도 아직까지도 철강, 조선, 기계 막 이런 쪽에 얽매이시는 분들 참 많은데 겁나는 얘기 해드리면 차별화까지 나와버리면 대책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11월 달에 아마 강연에 오셔야 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대구라는 거 참 상징적이죠. 대구. 꼭 오시고요. 지금 제가 봐야 될 종목이 다 조정을 안 받아요. 지금 볼만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좀 올라갈 종목군들 이게 아침에 사실 원익 커츠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이게 원익 커츠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냥 올라가 버려 갖고 그래서 아까 상담하다가 그냥 잽싸게 그냥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소재 쪽이나 이런 쪽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요거 빠지네. 자, LOT 백큐um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급등 나왔거든요. 7%? 요거 밀리면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LOT 백큐음은. 그러니까 이게 LOT 백큐음 자체가 진공 펌프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다 해요.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에 경쟁사가 이렇게 없어요. 얘네가 거의 뭐 독보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과거에 알고 있었던 부분들은 이게 삼성은 투벤더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LOT 백큐음, 하나는 해외 쪽에서 이렇게 해서 투벤더로 좀 진행을 하는데 나름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삼성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비메모리 쪽 투자를 하고 반도체 투자를 하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LOT 백큐음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주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미 주가는 빠졌으니까 하락했으면 이제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이 얼마만큼 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바닥은 뭐 한 6,500원, 상단 뭐 11,000원 정도를 좀 잡게 되면 중간 라인 때는 한 8,500원 뭐 요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중단 라인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거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리대만 돌파를 해준다라면 다시 이 11,000원짜리대, 전고점 자리대를 향해서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조정 시엔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요 종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양시장 현재 파란불 켜진 가운데 IT 업종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왜 그렇게 IT를 주목해야 된다, IT를 꼭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지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삼성투자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오늘은 LOT 백큐음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눌렸을 때 매수 가능하다라는 포지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아직 남아있죠. 오후장에서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신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쉬워요. 샵 4989 문자 상담 신청해 주셨던 바로 그 번호죠.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동영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이 주식 잔소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뜨는데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매일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깜짝 공개 방송, 공개 강의까지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픈 채팅방 함께 하셔도 이런 강의에 그 시기 언제 열리는지 딱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양쪽 모두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는 대구에서 열리는 강연회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